자, FOMC가 끝났습니다. 시장은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인하가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꺾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.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등을 멈추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죠. 저는 이 구간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롱스퀴지 전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저는 이번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생각했던 게 113K 부근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번 반등 구간에서 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더블 바텀 패턴의 넥라인인데요. 여기를 중요하게 본 이유는 지난 104K 구간에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흐름이 이 113K를 돌파하면서 비로소 상승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위에 있을 때는 상승이 유효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상승이 무효화된다. 그 기준점이 바로 113K였던 거죠. 근데 이번 하락에서 넥라인이 무너졌고 연쇄청산이 나오면서 결국 크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 상승 추세선마저 이탈을 했죠. 이 추세선도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10월 11일부터 이어졌던 이 상승 추세선은 그동안 비트가 조정이 나와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무리 하락폭이 크다고 해도 추세선을 계속 지켜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. 근데 이번 하락 파동에 처음으로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했습니다. 그리고 이탈 직후 되돌림이 나오면서 추세선 부근까지 상승 파동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 추세선 부근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결국은 넥라인도 무너졌고 잘 지켜주던 상승 추세선마저 이탈했고 그동안 상승 추세였다면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지금부터는 롱 유동성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겠죠. 가장 먼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자리는 이 102K 부근인데요.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난 반등의 출발점이자 현재 가장 많은 롱 포지션이 몰려있는 매물대입니다. 즉 시장이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이 롱 포지션 청산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. 한마디로 롱 스퀴즈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라는 호재 속에서도 시장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이 스마트 머니가 이 유동성을 먹기 위해서 한 번 더 깊게 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적중했을 때 그 다음 구간은 아마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 98K 구간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구간을 보면 일본 기준 오더블록이 형성되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둘려도 반등이 크게 나올 거다라는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 이 100K 구간을 이탈했을 때 이 98K 부근을 반등 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. 이 98K 부근을 도달했을 때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진짜 불장이 시작되는 상승 전환이 아니라 유동성 회수용으로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고요. 저는 93K 부근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하필 왜 93K냐?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큰데요. 지금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100K 아래로는 절대로 안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하지만 혹시라도 이 100K를 이탈했을 때 이번에 98K까지는 찍고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. 하지만 스마트 머니는 항상 이 기대를 이용합니다. 대부분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오히려 이 매수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밑으로 밀기 좋은 자리예요. 즉 98K 구간은 대중이 기대하는 구간, 그리고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바로 이 긴 상승 추세 이전에 가장 많은 유동성이 밀집됐었던 구간 93K입니다. 결국 시장이 진짜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93K 구간을 단순히 하락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다시 리셋하고 진짜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포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관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몇 개 더 있는데요. 자, 우선 RSI 지표를 보면 주봉과 일본 기준 3중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비트 가격은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RSI는 오히려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즉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주봉과 일봉에서 동시에 확인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과거 2021년 이 불장 막바지 구간에서도 주봉과 일봉 기준으로 이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동시에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한 차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.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. 이번 RSI 다이버전스 역시 단순한 조정 신호라기보다 한 번은 시장을 털어내기 위한 신호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테더 도미넌스입니다. 자, 보통 금리 인하나 호재 이벤트가 나오면 시장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에서
이 코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해야 정상이에요.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금리 인하 이후에도 테더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 중이죠.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 비율이 늘고 있다는 거고, 이건 단기적으로 이 코인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 상단 저항선 부근을 좀 여러 차례 테스트하면서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단 매물대가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시점부터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상승 추세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되돌림일 가능성이 높고, 진짜 불장 시장은 이 93K 테스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애매합니다. 다들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이 시장 구조를 봐야 됩니다. 시장은 누구나 원하는 자리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. 그게 바로 이번 하락의 포인트예요. 저는 이 관점 그대로 텔레그램에서 후속 브리핑으로 이어갈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영상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들어와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.